지금 강구영 카이 대표이사의 안내에 따라 이중섭 국방부 장관님과 마리우시 부하시장은 폴란드 하늘을 수호할 FA50GF 1호기 출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Zbrojnych Polski i Republiki Korei. Szczególnie chciałbym przywitać dowódców sił powietrznych naszych państw, szanowne panie i szanowni panowie. We wrześniu ubiegłego roku w Mińsku Mazowieckim w Polsce oba nasze narody dążą do pokoju, do zapewnienia pokoju na świecie. Żeby to się stało, należy zadbać o silne siły zbrojne. Dowód znakomitej współpracy polsko-koreańskiej. Dziękuję. 폴란드 부총리와 국방부 장관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 촬영하신 내빈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줄 내빈. Szanowni Państwo, do samolotu teraz podejdziemy. Ale rzeczywiście, bo generał Nowak mówi mi o tożsamości właśnie FA5. Even nowadays, and they are keeping this tradition. 쓰리 화이팅! 땡큐 영상 작년 9월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부터 8개월.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는 폴란드에 전해지는 FA50 GF 1호기의 공식 출고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방한 중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사청장, 피로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그리고 강구영 카이 사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해 FA50을 향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양국은 그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 출고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을 자축한 데에 더불어 한국산 전투기의 저력 역시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FA50 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FA50 GF가 폴란드 영공을 비행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납기 문제로 폴란드를 오래도록 괴롭혀왔던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무기 판매국들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에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최근 새로운 도색과 폴란드 공군 라운델로 몸단장을 하고 테스트 비행을 하던 모습이 포착된 바 있었던 FA50GF. 이번 행사로 비로소 새 주인인 폴란드군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양국의 소위 높으신 분들 외에도 추후 유럽의 하늘에서 이를 직접 몰게 될 폴란드 공군의 파일럿들 역시 해당 행사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던 한편에서는
폴란드와의 방산 거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둘 전해져서 또 다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의 상황이 심상찮게 흘러가면서 한국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인데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폴란드가 인니처럼 돌변해서 하루아침에 무기 거래 대금을 떼먹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폴란드 내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직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러시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현재 폴란드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을 규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러시아로 인해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폴란드가 내세울 만한 발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과거 미국의 메카시즘이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것처럼 법과 정의도 이 법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저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반대파의 논지입니다. 실제로 법과 정의의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인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를 두고 러시아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며 꾸준히 물어뜯어오기도 했죠. 폴란드 내외에서도 법과 정의가 꾸준한 지지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고 무리수를 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국한테 어떻게 악영향으로 작용하느냐는 것이겠죠.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방산 빅딜 자체가 사실은 폴란드의 집권 여당 법과 정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부총리를 겸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상 현재 폴란드 정계의 2인자입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 측 인사기도 하죠. 이미 이번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많은 해외 언론들은 폴란드 내의 정치적 상황이 한국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빠르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 많은 거래 물량이 다 인도되기 전에 폴란드 내의 정치 상황은 몇 번이나 급변할 것이고 선거 역시 몇 차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주도한 법과 정의가 끝까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몰아내고 집권하게 될 다른 정당은 방산 빅딜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법과 정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국과의 거래를 축소하거나 심하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법과 정의는 최근까지도 여유로운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퇴출법의 역풍으로 굳건해 보였던 권력체계에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으로 당장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훗날 선거에서 이때 일은 지지 기반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 구매에 있어서 금융 지원을 12조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방산 빅딜을 체결하면서 한국 측이 폴란드에게 17조 중 12조에 달하는 금액을 금융 지원으로 폴란드에 제공했다는 것이 이번에 알려졌는데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수출 계약에서도 같은 수준인 70%의 금융 지원을 폴란드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이렇게 금융 지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구매국은 당장에 낼 돈이 없어도 일단 도장을 찍을 수 있고 그 대신 그 금액을 차관으로 전환해서 나라 빚으로 서서히 갚아나가게 됩니다. 폴란드가 2번이나 이런 방식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한국이 폴란드에게서 제대로 대금을 받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그 짓을 하고 있는 인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어서 더욱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차관 전환 방식은 무기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폴란드가 현재 이후에 막대한 지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측은 FA50 대금으로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입금하면서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앞서 폴란드 내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이웃 측이 지원금을 재동결함으로써 현 폴란드 정부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한국과의 거래에 적극적이지 못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트러블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불안한 여론을 폴란드 역시 감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본래는 오늘 열리는 FA50 GF의 출고식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고식 행사 이틀 전에 2박 3일 일정으로 일찌감치 입국한 마리우시 장관은 상당히 바쁜 스케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충일 당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가 하면 아예 현충원까지 찾아가 참배를 하고 왔죠. 부아슈차크 장관은 역사학자 출신인데 유난히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출고식에 참석한 뒤에는 지체 없이 한국과 폴란드 간의 첫 번째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에 참석해서 동일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양국 군인들의 교차 방문 및 군사훈련 실시 방안, 한국 내 무기체계 운용교육 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또 쉬지 않고 한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화력혁명훈련 참관을 하러 갔는데요.
마리우시 장관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약육강식의 국제 정세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것은 상식이지만 적어도 지금의 폴란드는 한국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꽤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인이라는 선례를 겪어봤던 만큼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폴란드를 대할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